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김병아입니다. 진짜 유사나 아니면 진짜 이 자리 설 수 없는 저인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회사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까 김지혜님 어떤 분이세요? 네, 너무 좋으시죠? 제품 너무 좋으시죠? 유사나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유사나를 하기 전에는 정말 찾고 있었던 회사였고, 정말 잘했던 그 전직에서 참 판매를 잘했는데, 유사나 와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죠? 단시간에는 잘했어요. 네, 단시간에는. 그런데 유사나의 시스템을 알고 난 다음에 롱런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요즘 뷰가 너무 좋아서 브런치 먹으면서 단풍놀이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거보다 우리 고객님들 만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욕구파. 그분의 혼을 쏙 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격의 유형을 보면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적, 내향적, 사고, 감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외향, 뭐 집에 있는 사람 내향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디스크 이렇게 하시면 알 수 있을 건데, 디스크 들어보셨나요? 네,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DISC, 그죠?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1920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들어진 박사님이 만드신 내용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D는 다머넌트. 여기 영어 하시는 분 계시죠?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들어주세요. 다미넌트라고 주도형,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사교형, 그리고 스테디니스 안정형, 그리고 C는 컨시언서스 신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형들을 이렇게 발견을 했을 때 주도형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자기 중심적인 거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네. 그러면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통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내향성은 집안에 있는 조용한 사람. 그럼 외향성과 내향성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외향성은 빠른 사람, 내향성은 느린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반응의 속도 차이다. 반응의 속도 차이가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여기에서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께 짬뽕 좋아하세요? 짜장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면 어때요? 짜장 좋아하시는 분? 네, 그죠? 여기 몇 분 계세요? 빨리 손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외향성. 그런데 7초 이상이 걸린다. 그럼 내향성. 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그 중에 이런 것을 따지고 봅니다. 그러면 반응의 속도에 따라서, 네, 이게 화면이 자꾸 안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거를 먼저 돌리게 되네요. 그리고 보시면 외향성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내향성은 사람 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향성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보통 나는 일 중심적이네 아니면 사람 중심적이네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주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A란 사람하고 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싸우게 되면 누구 편을 들어요? 친한 사람의 편을 들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도형인 사람은 내가 A가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들어봐요. 이 사람이 잘했는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이걸 보고, 설령 그 A가 나랑 친하다 하더라도 B의 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객관적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향을 파악을 하는데 친구들도 알 수 있고, 아니면 고객들의 성향을 바라보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친구들한테 아까 짜장하고 짬뽕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안정형이라고 신중형이라고 생각했는데,
1초도 안 돼가지고 난 짜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고 어쩌면 질문을 할 때 짜장 짬뽕은 예로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내가 참외냐 수박이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의 중심적인 사람은 아까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반면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A 편에 서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나는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 MBTI 많이 보시는데 A냐 E냐 이런 걸 따지는 I냐 E냐 그거를 따지는데 사실상 그거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 제가 많이 여기에서 봤던 것입니다. 아까 주도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주도형은 매우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일을 정해놓고 그리고 아까 이거 잠시만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힘을 발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고 싶고 그리고 선택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유형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형의 강점은 매우 일을 빨리 하는 게 강점이잖아요. 결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면 망설임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이 주도형이다. 여기 주도형 계시는 분 계실까요? 아, 예. 네. 손 들었죠? 리더님. 네. 주도형이 어떤 거는 나쁘다 어떤 거 좋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분면을 봤을 때 100의 기준으로 봤을 때 25%만 돼도 성공하는 건데 그 비율이 높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잘 안 되면 화를 내고 싶어 해요. 짜증을 내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독재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나쁜 위험성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객관적인 거지 모두 그렇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좀 이런 때 있었는데 저도 주도형이거든요. 사춘기 때 반항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들 중에 그런 게 있다면 주도형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그 아이가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교형. 사교형은 활발해요. 성격이. 그리고 설득력이 좋고 말솜씨가 좋아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봤어요. 사람 중심적이고 외향적이에요. 사람을 아주 빨리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욕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게 욕구입니다.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 사는 게 좋기는 한데 이분들의 또 특성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을 아주 잘 사귀는데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재밌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저 또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분은 그럴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서든 인기가 많은 사람이다. 네. 그리고 사교형들은 보통 상상력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는 맨날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사도 갈 수도 있고 유산화도 올 수 있는데 딱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굉장히 그분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분의 관계성 그리고 관심 있는 것을 많이 불러일으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형 이래요. 안정형은 네, 안정형. 안정형은 일관적이고 인내심이 강하고 변화에 소극적이 돼요. 그죠? 그런데 안정형은 사람을 천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정형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 평화주의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화도 잘 안 내요. 그리고 잘 참아요. 인내심이 아주 강하죠. 근데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도 남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런 분 많이 봤죠? 네. 그런 분들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데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어떤 형이라고 했어요? 내향적이지만 뭐 그 사람 중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 사귀는 거 되게 좋아는 하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누가 옆으로 이렇게 다가올까요? 네, 사교형. 너 뭐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쩌면 그분들의 궁합이 제일 잘 맞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고 그렇다고 보면 정말 좋은 건데 이 사교형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말을 막 하는데 반면에 듣는 것을 되게 좋아하니까 궁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주도형하고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저 주도형은 화를 내는데 안정형은 화를 안 내고 안정형은 또 아까 그 사교형과 똑같은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신중형이에요. 신중형들은 사람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일을 천천히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일을 천천히 할까요? 네, 심사숙고형.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풀이 안 날 정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얘기해도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일을 욕구가 정말 좋은데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정확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분석을 하고 남도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맨날 피드백만 해줘요. 그런데 피드백을 많이 들으면 기분이 상하죠. 그런데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근데 신중형의 약점은 뭐죠? 완벽주의다 보니까 너무 늦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기대가 충족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와, 우와, 이거 그죠? 네. 주도적은 뭘 하나만 잘해도 조그만 거라도 잘해도 와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그래요? 그 리더님, 네. 계속 아까부터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서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주도형이고 사교형은 굉장히 열정이 많잖아요. 주도형한테 했던 와 안 돼요. 우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좋아하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칭찬을 3배를 해주고 뭐 감동의 눈물을 조금 흘려줘야 이분들이 감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교형들이 특히 칭찬에 민감하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형한테 사교형처럼 하는 거죠. 와 이렇게 하면은 되게 그 사람 부담스러워해요. 네, 그분들은 안정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부드럽고, 너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이 만족을 한다는 거죠. 다음, 신중형은 굉장히 물음표, 느낌표예요. 아주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요. 주도형이나 사교형한테 우와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분들은 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어때서? 이 좀 나 멋져? 나 멋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만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음표와 느낌표를 봤을 때 신중형에 대한 반응을 표현을 해봤는데 어떤 게 신중형이냐 왜라는 질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느낌표는 뭐냐 신중형들을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분들한테 반응을 보였는데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너 진짜 그렇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중형 느리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대답을 기다려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유형을 찾았는데 그냥 큰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저도 서커 때 임팩트 있게 듣고요. 미팅에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객의 성향을 알아냈다면 핫바튼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분에게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지.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요즘 관심이 뭐예요?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을까요? 5년 후에 다르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그분들의 대답을 싹 끌어내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도형은 빨리 대답을 할 거고 사교형은 대답이 늦고 안정형도 늦을 거고 신중형은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목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듣는 얘기 목표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도 성향이 나와요. 장기, 중기, 단기, 10년간, 5년간, 뭐 3년간, 1년간, 뭐 하루 이렇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탱코어예요. 우리 탱코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시면 10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 참여를 하는 거, 책 읽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제품을 애용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그리고 사업 설명으로 인해서 미팅과 제품을 전달하시는 거고요. 신뢰를 쌓아서 SNS나 소비자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야지 이게 습관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화형이 됩니다. 주도형? 네, 이런 거 말고 통틀어서 유산화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수입, 재정적 자유, 그리고 1인 사업가가 되고 건강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개인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맥 부자가 되고요. 은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상속, 대대손손 자자손손 한다고 하잖아요. 유산화는요. 유산화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 이미 저도 그 길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저게 동영상이었는데 동영상 다운을 받지 못해 제가 사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파리거든요. 물소 2마리를 사자가 막 쫓아가고 있어요. 사냥하려고 쫓아갔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작은 물소가 갑자기 유턴을 확 해가지고 사자를 위협을 하니까 사자도 쫄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자가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뭐가 있나요? 우리 지인들하고 유산화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고 그렇죠. 지인한테 얘기를 했고 윗집 언니 뭐 옆집 언니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사업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형을 잘 따져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렸고 관계성이 깨졌다면 우리 여러분들 성격 유형을 잘 파악하시고 어리고 여리고 힘들었던 그 생각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 우리가 인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상의하시고 명단 상담을 하셔서 더 나은 유산화 네트워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